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부동산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 판결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하는 의향자였고 피고는 부동산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이렇게 이 의향을 내비친 사람이죠. 피고 소유의 마포구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자 했는데 전세 보증금은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로 논의하기를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입주 시기를 2023년 2월 13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구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논의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그 쌍방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거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피고 계좌번호, 즉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 즉 임차 의향자가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자 이렇게 논의가 오갔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차인이, 즉 원고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잔금일이 원래 논의하기로는 2023년 2월 13일이었는데 하루만 늦춰서 잔금을 지급해도 되겠냐, 변경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피고 임대인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을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 나는 계약 체결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이 500만 원을 바로 반환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피고, 즉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나에게 반환해라.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계약 체결 후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게 뭐 부동산 매도인 측에서 그거를 뭐 어그러뜨릴 수도 있고 매수인 측에서 그걸 단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매수인이 준 그 계약금은 매수인이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 입장이라면 본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나한테 반환하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면서 두 가지 주장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적은 일단 제1차로 주장하는 거고,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예비적 주장을 인용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이 보증금 13억 5천만 원의 10%,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금은 10%라 하죠. 전체 금액에. 이 10%인 1억 3,5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분은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줬는데 이게 계약금 일부를 준 거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했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적으로는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법원은 그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구두로 뭐 오가기만 했을 뿐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 즉 보증금을 얼마로 할지,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중도금, 잔금은 얼마로 할지, 그리고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등 본질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구두로라도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이것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보기에 구두로 오갔지만 일부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대인으로서는 가계약금 500만 원만
돌려주고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걸 계약금의 일부로 판단했다면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 실무상 그 가계약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저도 뭐 이런 소송을 다수 처리를 해봤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뭐 임대인일 수도 있겠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겁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얼마를 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계약 체결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부동산 매도인은 무슨 소리냐, 이미 계약 체결됐고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 매도인, 임대인이 패소합니다. 반환을 거부한 사람이 패소해서 반환해줘라 라고 하는 판결이 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 사건은 대부분 그 계약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만 얘기가 오가고 뭐 문자로만 오가고. 그래서 만약 계약 내용이 명확하다면, 뭐 그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라도 말로라도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그리고 그게 입증된다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이 어느 정도 성립된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